네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처장,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 의원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가 봐요. 어제 국무회의 때 뭐 기침도 하시고 과로가 누적돼서 내일 연결식을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네요. 우리 같이 따라갔다 온 우리 엄성수 앵커도 어제부터 좀 목이 잠기시고 목도 좀 갈라지시고 그런데 아니, 같이 옆에서 그 취재차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본인이야 여러 가지 긴장도 하시고 막 했을 테니까 그때 뭐 터키는 또 7시간 시차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야 뭐 동남아시아 시차는 뭐 1시간뿐이 안 되지만 온도 차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온도차 거기는 지금 그래도 막 28도 막 이렇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나니까 이게 뭐 아주 강행군 일정에 또 마지막 날 점심 저녁도 걸으시고 막 그냥 다자회의가 있어가지고 강행군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렇게 쉬시는 게 일정 취소하고 쉬시는 게 가급적 내일 가시려고 그 컨디션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갈 것. 아니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시기 위한 노력 아닌가. 뭐 저는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쉬는 거가.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도 첫 국가장인데다가 사실 이번에 조문을 가시면서 또 7분 방명록에 뭐 남기지도 않고 7분 조문했다가 그래서 이번에 내일까지 만약에 연결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과거의 YS의 악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냐. 실제 지금 조국 혁신위원도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다 이런 말을 올렸어요. 이 대놓고 YS가 7푼이라고 불러서 혹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해를 받기 십상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1차적인 이유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내일 연결식이 불참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앙금, 어떤 감정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억측을 계속 불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번에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상가에 조화를 안 보낸 일과 함께 플러스가 돼서 대통령이 너무 뭐 좀 가혹한 거 아니야, 너무 좀 속이 좁은 거 아니야 이런 억측, 뭐 이게 팩트라는 건 아닙니다. 억측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대통령이 몸이 안 좋더라도 아마 참석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원조 비박이거든요. 원조 비박이에요? 여기서 이제 박이라는 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작되는 그리고 좀 당의 그 새누리당에 있는 비박 그룹 보면은 다 김영삼 대통령과 에게 정치를 배웠거나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원조 비박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어떤 대통령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억측을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무리하시더라도 참석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어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를 해서 13분간 그야말로 열변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봅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배신의 정치, 진실한 사람, 거기에 립서비스까지 그야말로 계속 돌직구를 날리시는데요.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실질적 돌직구, 이게 지금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다급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런 워딩을 선택을 할 때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저기 지금 12월 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또 2차 대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산되거나 그런 어떤 잘못된 경우로 갔을 때는 실제로 전국에 대한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과 그런 운동권 세력들한테 직격탄을 사실상
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국정에 대한 것은 대통령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직설적 확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봐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사실 어제 지금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기침도 하고 중간중간에 말도 끊기고 목소리도 잠기고 상당히 몸이 안 좋은 감기 몸살 와중에도 국무회에서 저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거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요. 후한무치하다. 립서비스라고 말하는 건 후한무치하다. 국회 탓하면서 책임 모면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아니 야당을 향해서 거의 매도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탓만 한다. 이게 완전히 프레임 전환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박 대통령이 어제 이제 평소에 생각한 바를 이제 직설적으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점이요. 굳이 어제였어야 하는가. 지금 이제 국가장 기간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지가 이제 통합과 화합 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민주투사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거는 작심한 거죠. 왜 작심했냐면은 이 지금 전국의 국면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싶다. 자기의 이제 흐름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리고 야당이 반발을 했지만은 실은 저는 야당보다는 여권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컨대 김무성 대표가 장례 첫날부터 나는 상주다. 정치적 아들이다. 네. 모든 일정을 스톱하고 빈소를 지키겠다라고 했고 서청원 최고위원 친박의 이제 맏형입니다마는 나도 그의 정치적 제자다. 이렇게 하고 거의 빈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립서비스 하냐, 국회 쳐놓냐라는 이야기가 야당을 한 소리인지 여당을 한 소리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당을 향해서 한 소리 같고 그러니까 바로 김무성 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 열어가지고 이제 강하게 대통령 발언에 이제 보조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안 가고 국가장이 다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어제 한 거는 여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진짜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조문정국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그리고 YS 유지가 통합과 화합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장례식 끝나고 말이에요. 통합과 화합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 이걸 강행 처리한다든가 뭔가 밀어붙이고 이게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입니다. 형식적으로 내년 뭐 2월 뭐 저 국회가 있을 수 있지만요. 다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2월 국회에서 뭐가 처리되겠어요? 총선 코앞에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정기 국회가 마지막 정기 국회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어제 박 대통령 발언이요. 일석이조다. 하나는 명분 면에서도 이제 재촉하는 게 있죠. 그렇죠. 연내 처리 좀 해달라 경제 활성화 법안들. 그리고요. 근데 야당의 반발이 뻔히 나올 거는 익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10단 대통령이 그 수를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명분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라고 하는 건요. 프레임이 뻔합니다. 정권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이거 4년 동안 뭐 경제 살리게 한다고 해놓고 창조 경제 한다고 해놓고 해놓은 게 뭐냐? 해놓은 게 뭐냐? 요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막 급하잖아요. 해놓은 게 뭐냐? 이 얘기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께서 이렇게 하나둘씩 지금 명분을 나름대로 축적해갖고 와서 내년에 정권 심판론이 별로 약발이 안 맥히도록 이렇게 예방 주사를 또 놓고 국회 심판론으로 그냥. 근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야당을 경고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상주 노릇을 하면서 내가 YS의 정치적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상가에 자꾸만 여의도는 올스톱돼 있는데 상가에 머물고 있는 또 김무성 대표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는 이 박 대통령 발언에 바로 김무성 대표가 힘쉽게 나섰는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는 정치권의 정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진정 원하신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부호가 아니라 실천임을 명심하고 행동을 앞장서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야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노동개혁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진짜 박 대통령이 아니 김무성 대표 지금 뭐해? 현안이 급해 죽겠는데 거기에 지금 있을 시간이야? 라고 사실상 김 대표한테 채찍질을 하니까 바로 뜨거하고 바로 현장으로 온 그런 지금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립 서비스라는 말과 위선이라는 키워드에 중심을 두면은 사실 야당은 립 서비스 한 적 없거든요. 야당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정권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러네요. 그런 기억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여당이 주로 그랬죠. 립 서비스 위선이라는 거는 딱 여당을 겨냥한 말이 야당을 겨냥했다고는 보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새누리당 회의를 봤지만 어제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들 딱 긴장한 표정으로 이제 정말 민생 모드로 다시 딱 그렇죠. 예. 김무성 왔기 대표도 엄청 때문에 피곤한 상황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상가집에서 김무성 대표의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도 중요 포인트 중에 그래요? 그러네요. 하나일 텐데 네. 어제만큼 오래 있지 못할 겁니다. 오. 네, 국회에서 만나서 야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야당 의원들 상대로 내일 그 한중 FTA 비준안 처리나 이런 거 물어봤는데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할 거래요? 상황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내일 안 되게 되면 물론 1차적인 비난은 야당이 듣겠지만 예. 결국 국정의 책임자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대표 또 한 번 긴장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럼 말씀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다시 또 김무성 대표가 한 번 또 양보를 한 건가요? 글쎄 이거 뭐 김무성 대표와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관계 부분도 있겠지만 예.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 상대되는 지금 여당의 구성 네. 상으로 대통령이 그 전에 말을 했지만 진실한 사람 계열도 좀 적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실한 사람이 적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진실한 네. 사람들이 지금 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예.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습니다. 근데 김무성 네. 대표도 김무성 대표지만요. 저 서청원 최고위원이 더 등골이 오싹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서청원 최고위원도 계속 저기 거기다 거의 그냥 그렇죠.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근데 주문하는 정신이 본인이 적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나 진짜 이게 이렇게 되다가 진실된 사람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오늘 일리 있는 얘기들을 말씀하시는데 네. 이 정말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속이 좁은 대통령으로 비춰질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는 뭔가 모르게 상당히 좀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짓말로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국장이 이루어지는 기간 내에서 뭐 얘기를 좀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불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가는 데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국정을 좀 돌아와라. 국정은 이제 핑계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와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기미가 있습니다. 뭐 진실한 정치부터 시작해서 또 배신의 정치, 예. 뭔가 속이 좁은 대통령.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시인이 되는데 진짜 이러한 것들이 정말 김영삼 전 대통령 문상하는 여당이 미워서 좀 불편해서 이런 것을 지설적 화법을 통해서 애들을 표현했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그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예. 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마 국장에 참석하지 않으시면은 네. 이게 그대로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진위와 다르게. 역시 이게 그랬었구나. 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정말 우리 그 신의원께서 분석하신 대로 네. 오늘은 정말 운기조시가는 정말 그 컨디션을 조절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지 그래도 않나 여당은 생각이 드는데. 후딱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데 이제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민생법안 통과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그 타깃은 야당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총선 그래서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속 좁은 그런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자임해서 스스로 선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석하는 건 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신 대로 저는 정치 명분삭기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되거든요. 이게 성공했다면 좀 괜찮은데 뭔가 모르게 지금 부정적 기류가 많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태 자체가 긍정적으로 봐주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어떤 경우라도. 더군다나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시위가 난무하고 예. 옛날 회귀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 앞둔 상황에서 뭐가 명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롯이 정치권의 책임이고 정치권이 뭔가 국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치 10단에 촌철살인 한마디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약간만 보태보자면요. 네.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상가 때 박 대통령이 그때도 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나는 이만큼 단호하다. 예. 혹시 이게 조화를 보내고 하는 게 화해의 제스처로 보여주는 걸 차단하고 싶었다고 보거든요. 네. 역풍은 감수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상가 때 이제 TK 지역에서 뭐 여전히 이제 박 대통령의 장악력이 강합니다만은 조금씩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서거 국면에서 이런 행동들은 PK 지역에서 그렇죠.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예.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TK보단 PK의 심각성이 더하겠죠.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민이 심할 겁니다. 오늘 아까 TV에 나온 모습도 보면은 되게 좀 힘이 없어 보였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박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그걸 따르기는 하는데 네. 자신의 이제 장기적 정치적 플랜이나 고향에 가서 얼굴을 들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떤 좀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 네. 것이냐 박 대통령의 드라이브 앞에서 네. 그런 게 고민이 되겠죠. 오늘 상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저는 네. 김무성 대표 여기서 안 가면은 더 우스워진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가기는 가야 되겠죠. 저는 저 실무직 네.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과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 청와대에서 공식적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간에서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드라이다. 너무 간결하다. 여기에 뭔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 그런 이유. 그 다음 뭐 7분간의 조문. 이게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간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기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안 하려는 것이 청와대 아마 실무진들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도 이야기가 나오고 저건 저렇게 해도 이야기 나온다. 그럼 최대한 교폭을 줄이는 최대한 행적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청와대 실무진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청와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떤 단어를 쓰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불필요한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실무진들은 아주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진짜 너무하기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국회가 원래 그랬죠. 뭐 언제 원래 그런 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바꿔야 박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 당신들 회기 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국회 안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법안 통과해야 지금 먹고 사는데 이 얘기는 아주 원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국회가 해야 될 목도 있지만 행정부가 해야 될 목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경제가 어렵다면요. 최경환 장관도 이제 내년 총선 포기하고 나 박근혜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해서 경제 살리는데 내가 올인을 하겠다.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대통령을 지금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사람부터가 거기서부터가 대통령의 뜻으로 쫙 좀 정리가 돼야지 그 기운이 정부와 청와대와 정부의 기운이 여의도까지 전파가 되는데 여기 그 콩밭에가 있는 콩밭 장관들 많잖아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여의도에 주문을 해봤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콩밭 장관. 콩밭 장관이라고 자, 이 했었는데. 와중에 문재인 대표가 또 광주를 갔어요. 광주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요. 호남과 새 정치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자, 이 정차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부산을 안 가고 호남을 갔네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감기 몸살로 이틀째 당회의를 못 나왔고 아마 오늘도 일정이 제대로 소화될까 말까 그런 정도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광주에 갔거든요. 그 갔던 거는 이제 광주에서 오늘 열리는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에서 중요한 그 어떤 향후의 먹거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하기로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광주 호남 분들한테 이제 좋은 인상을 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 대표가 자꾸 퇴진 요구를 받고 이선우퇴 요구를 받는 핵심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 게 광주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광주 민심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또 20% 정도 나올 때가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편차가 커요? 글쎄요. 저도 참 모르겠는데 근데 5% 20%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이 지금 야당 대표에게는 사실 50% 이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저도 이게 부족한 곳이 광주 전남인데 5% 20% 이거는 완전 빨간불 중에 초빨간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잡기 이전에 일단 호남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아직 뭐 문안파견데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호남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고공 플레이고 정말
저류에 흐르고 있는 광주 전남의 어떤 마음을 잡지 못하면 문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심한 독감 가운데서도 오늘 광주에 내려가 저 얘기를 했고 네. 저 얘기를 던지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소위 말한 문한박 연대를 받아내겠다라는 어떤 예.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광주에서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번 주말에는 또 이제 광주 전남 의원들이 또 아마 무슨 모임을 갖고 문 대표 퇴진을 또 한 번 요구할 겁니다. 한 문재인 연대가 또요? 또 있나요? 그러니까 문 대표로서 네. 골치 아픈 한 주가 될 겁니다. 아니 사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식에 문 대표가 지금 참석을 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불참을 참석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워낙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불참해서 결국 이 행사도 힘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사실 광주 쪽에서는 그런 불만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호남에서는 완전히 지금 문 대표랑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뭐 여론조사의 편차도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은 5%, 어느 쪽은 뭐 20%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한쪽은 또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쩌면은 이제 호남과 새정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뭐 네. 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호남에서 원하는 대로 문재인 당대표는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그러면 호남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 자체가 사퇴하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아예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공동 운명체를 바로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고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아문당에 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아문당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이 예.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는 부분은 이것이죠. 내가 친노의 대표적인 주자지만은 친노가 호남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예. 그만큼 아문당에 대해서 승인을 끊을 만큼 친노의 세력은 결국 호남의 세력과 똑같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고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이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여기 호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한 신경을 쓰고 있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네. 결국 호남 잃어버리면은 문재인 당대표는 기반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 생각이 이래요. 지난번에 82일 만에 광주 가면서 사실 불 끌어갔잖아요. 네. 불 끌어갔다가 혹을 큰 걸 하나 붙여갖고 왔잖아요. 불 끌어갔다 혹 붙이고 왔잖아요. 네.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 좀 돌리려고. 그러니까 예. 바닥을 찍은 거, 이 반등의 변곡점을 만들려고 지난번에 82일 만에 간 거 아니야. 예. 거기서 내놓은 게 조선대학교 강연에서 내놓은 게 회심의 문한박 카드로 넣는 게 연대죠? 문한박 연대인데 이게 예. 호남 차별연대, PK연대 이렇게 맞아요.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남 민심을 가갖고 불난데 부채질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큰 혹을 하나, 뭐 니들끼리 나눠 먹냐? 우리 예. 뭐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향해서 쓸 수 있는 작전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읍소 작전, 네. 그다음 아니면 물귀신 작전. 지금이 그러면 그렇게 물귀신인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관계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간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참 제가 뭐 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계속 이제 고민이 깊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실은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문안연대죠. 근데 공동 대표 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위상이 일단 애매하고 선거가 안 좋았을 때 책임은 공동으로 나눠지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그 넥스트 스텝이 문제라는 거죠. 탈당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탈당도 하지 않고 문안연대도 거절을 한다면은 뭐 혼자서 노원병에서 나만 열심히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제안은 어떤 역제안이요? 뭐 예컨대 이제 안 대표가 10가지 개혁안 이런 걸 말한 게 있었는데 아, 예. 항상 이제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뭐 낡은 진보에 대한 청산 이런 부분 뭐 부정부패에 대한 청산 부분을 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수감됐을 때나 예. 윤우덕 의원의 그 딸 문제가 예. 터졌을 때 네. 이 실제적으로 당이 애매하게 행보를 보여놓고 예. 말로는 낡은 진보를 청산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걸 요구할 수가 있겠죠. 아하. 아니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호남에서는 사실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좀 나온 거 보면 오히려 지금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불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42.2%로. 자 그렇다면 대안이 그러면 그렇다면 또 야당에서 뭐냐? 결국 지금 또 슬슬 얘기 나오는 게 김영삼 상가에서 지금 사흘째 또
계시는 손학규 고문 이 존재감이 다시 한번 또 커지고 있어요. 네, 참 손학규 보면 참 재밌으신 분인데. 그래요? 왜요?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손학규 의원께서 하여간 강진 지방에 보면 이제 무건수행 중이라고 딱 예. 붙여놓고 이제 토굴 생활을 하셨는데 말씀 안 하시기로 하시고 예. 네. 상가에서 3일 계속 계시고 물론 이제 언론 인터뷰는 안 하시죠. 거기 계속 계시는 거는 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YS 상가라는 거는 지금의 야당 사람들보다는 여당 분들이 훨씬 많이 오고 거기가 상주라고 생각하는 데인데 예. 거기에 이제 야당 대표를 지낸 이제 손학규 대표가 앉아 있다는 거는 이제 느낌이 오히려 지금 야당보다 여당이 좀 심적인 좀 안정감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 생각까지 들던데 저는 물론 그건 뭐 아니겠지만 개인적 느낌이지만. 예, 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손 대표는 총선 전에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는요? 움직이게 되면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제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예. 본인이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은 그렇게 야당한테 이렇게 썩 좋은 지금 상황에 아닌 상태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본인의 몸을 불사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총선 예. 이후에 또 한 번 야권의 격변의 시기가 올 때 그때 딱 긴 칼 들고 이렇게 딱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993년에 광명에서 서강대 교수하다가 보궐선거로 나갔거든요. 예. 그때 손학규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불렀다였어요. 대통령이 불렀다? 네. 요번 근데 지금 있잖아요. 손학규 전 고문이 듣고 싶은 최고의 얘기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국민이 불렀다. 국민이 그렇군요. 불렀다. 그때까지 알겠습니다. 기다리시겠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